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한 각종 모든 정보를 일반인 시각에서 전달해드리는 유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제 차를 구매하기 전에 가장 궁금해하고 많이 알아봤던 정보인데요. 닥신님이라는 유튜버 채널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자동차 채널의 영상을 참고를 하고 시간을 투자했던 만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고 BMW 5 시리즈는 살만한가? 정말 좋은 차인가? 그리고 각종 유지관리 비용 및 수리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 중고 BMW 구매를 고려 중이시거나 혹은 망설이시는 분들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차는 BMW 528i 2013년식이고요. 대략 76,000km 정도 운행된 차를 구매해서 약 6개월간 13,0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제 차는 가솔린 차량이고 BMW의 경우 가솔린은 숫자 뒤에 I가 붙고 디젤은 뒤에 D가 붙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차에 대한 제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차가 정말 그렇게 좋은가? 차는 결국 브랜드마다 그리고 각 차의 모델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순 없지만 현재 제가 타고 있는 528i 차량은 제 기준에서는 절대적으로 좋은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자차로는 기아의 로체 이노베이션, 현대의 아이오닉 전기차 2017년식 모델을 운영했었고 지인들 차 및 렌트카를 이용해서 국산차는 정말 경차부터 스타렉스나 카니발 등등까지 정말 운전 안 해본 차가 없을 정도로 도로에 많이 보이는 국산 차량은 대부분 정말 운전해 봤어요. 그것도 마실 나가는 정도 잠깐 운전해 본 게 아니고 장거리도 많이 뛰어봤고 제가 제 차를 구매하기 전에는 지인들 차를 대신 많이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국산차에 대한 특히나 현재 와서는 우리나라에서 국산차라고 하면 사실 현대기아밖에 없죠. 이 현대기아 차들의 전반적인 특징들은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느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네시스 DH라고 하죠. 옛날 조금 구형 그 3.8L 3,800cc 모델 그 차량도 운전을 해봤지만 고속주행에서는 좀 뒤뚱거리는 느낌? 다소 좀 불안정한 느낌을 줬었는데 물론 차량마다 조금 다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다소 더 좋은 차도 있고 하지만 국산차가 저한테 줬던 느낌들은 대부분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정말 큰 차이를 명확하게 주는 차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느낌을 주는 차는 있었어도 편안하고 안락함이나 어떤 안정적인 느낌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준 차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운행해보지 못한 국산차들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많은 국산차들을 운행해봤고 그리고 제 자차로 이제 BMW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 있는데 그 차이가 저는 또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기존에 지금 차 타기 직전에 기존에 타던 2017년식 아이오닉 전기차보다 연식이 구형인 현재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저는 정말 신세계를 느꼈어요. 제가 사실 예전 회사 사장님 차량인 BMW 520D 2016년식 차량을 여러 번 운전해 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차가 좋은 느낌은 들었지만 디젤 모델의 차량의 특성이 제 취향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시내에서 저속주행만 해봤던 터라 차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휘발유 모델인 528i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선택은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이 차량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현재는 운행량이 많이 줄었지만 이 영상을 찍기 2주 전까지만 해도 하루 출퇴근 거리만 왕복 50km 이상이 되었고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운행량을 보면 대략 60에서 70km가 될 정도로 적지 않은 운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탈 당시에는 집에만 오면 왜 그렇게 몸이 처지고 지치고 뻐근하고 피곤한지 몰랐는데 차를 바꾸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서울, 부산, 왕복도 아이오닉 전기차로 2번 해봤고
지금 바꾼 BMW로는 한 번 해봤습니다. 근데 2017년식이 아이오닉 전기차로 서울 부산 왕복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특히 겨울철에 했을 때는 자동차 충전을 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충전 시간과 운행 시간 합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최소 9시간 반 이상이 걸렸던 그 경험을 하면 차가 막힌 적도 없어요. 오로지 중간중간 충전을 하면서 차가 가면서 소모됐던 시간입니다. 정말 최악의 느낌입니다. 주행 시간도 너무 길지만 차의 승차감 또한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피로감을 운전자에게 줬던 기억입니다. 저희 가족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고요. 제 주관적인 어떤 느낌을 이미지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두꺼운 철판에 바퀴만 달고 그 위에 제가 앉아서 차를 운전하는 느낌이라면 현재 이 BMW는 고급스러운 이 소파에 아주 부드러운 바퀴를 달아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BMW 차량의 승차감이 다소 단단하기로 유명한데 F바디가 그나마 과거 모델보다 부드럽게 나온 차량인지라 저는 딱딱하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못 느꼈습니다. 게다가 달리는 성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아주 유명한 BMW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나 코너링에서 안정감과 그 운전의 재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언더스티어도 안 나고 오버스티어도 안 나는 내가 스티어링을 조작하는 만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 예상치 안에서 차가 오차없이 움직여주는 그 기동성에서는 정말 언제나 감탄을 자아냅니다. BMW 차가 좋다는 건 누구나 들어서 익히 아시겠지만 정말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이면 이 차량이 정말 좋은 차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에 대한 저희 만족도는 이 정도에서 설명을 마쳐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될 때 이점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고 BMW F10 528i 또 혹은 520D 520D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좋은 차이고 무엇보다 연비에서 너무나도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죠. 어쨌거나 이 F10 528i 520D 실제로 F10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구매한 528i보다 520D가 더 많이 팔렸어요. 가장 인기 모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차량을 구매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성비입니다. 수입차들이 정말 감가를 세게 맞죠. 그래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수입차를 소유하고 싶다면 BMW 5 시리즈 중고차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반떼 새 차 구매 비용이면 제 차량이 구입이 가능한데요. 제 차량 또한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키로수가 좀 더 넘어가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키로수가 좀 많이 되더라도 전차주가 관리를 확실히 잘했다고 하면 15만 키로 된 차도 충분히 싸게 좋게 살 메리트가 있죠. 이 BMW F10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각종 안전기관으로부터 높은 안정성 평가를 받은 차량이고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 영어로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라고 하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부여받은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사실 유의할 점과도 연결이 되는 좀 부분인데 해당 차량이 꽤나 많이 팔린 베스트셀링 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유지관리에서 경제적인 이점을 다소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차량이 많이 팔린 만큼 해당 차량에 대한 각종 정보가 많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부품도 그만큼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을 뜻하죠. 잔고장 없이 오래 타기로 좋기로 유명한 일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경 쓰지 않고 타기로는 유명한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신다고 하죠. 대신에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을 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설 정비소 사장님들도 제발 좀 혼다나 도요타 이런 데서 부품 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본 차들 같은 경우는 잔고장이 잘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생기는 수리나 정비 시에는 서비스 센터로 들어갈 수뿐이 없기 때문에 큰 돈이 지출될 수뿐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잘못 알고 있다면 또 댓글을 통해 좀 정정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그러나 BMW의 경우는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을 풀기 때문에
해당 부품을 서비스 센터에 직접 주문해서 사설 본인이 아는 정비소, 카센터에서 보다 저렴한 공임비로 수리 및 정비가 용이하고요. 무엇보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주요 부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산차의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많은 수리비 폭탄을 맞지 않아도 됩니다. 국산차에 비해 조금 더 비싸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 차와 비슷한 연식의 차량들은 전부 정식 보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로 가서 굳이 비싼 돈 들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량 선택을 잘 하신다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차를 운행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차량의 연비 또한 우수한 편입니다. 제 차량의 공인 연비는 11.3km인데 복합 연비를 따져보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평균 제 차가 9.3km인가 4km 정도의 연비가 트립 컴퓨터에 찍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80% 이상은 시내 주행에 대한 연비가 차지하고 있고, 고속도로 연비만 놓고 따지면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3에서 15km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제조사에서 공인 복합 연비를 11.3km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현실적인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다소 크지 못한 실내 공간입니다. 최신 소나타의 경우도 실제로 타보면 내부 공간이 정말 크던데, 현재 제가 타고 있는 5 시리즈는 과거에 제가 탔던 로체 이노베이션 2009년식 YF 소나타와 플랫폼을 공유했던 차량이죠. 그 당시 소나타의 내부 공간과 비슷한 내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아주 좁거나 하지는 않지만 요즘 나오는 소나타나 혹은 진짜 너무너무나도 넓은 운동장 같은 K8 그랜저 이상의 내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만족감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엄청 좁거나 작은 차는 아니지만 신차 가격 그리고 차량의 어떤 급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넓은 내부 공간을 원하는 분들의 경우 구매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BMW의 어떤 철학, 이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을 보시면서 보시다 보면 내부 공간이 좁아질 수뿐이 없게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운전 성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딱히 제가 느끼는 단점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점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차량을 구매할 때 유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아무래도 정비 및 관리,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유의할 점이 될 텐데, 이 차량은 연비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국내 정유사들의 정유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굳이 고급유를 주의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유비에 관한 부분은 사실 국산차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수입차이다 보니 내가 정보가 부족하면 조금 더 비싸게 정비 및 수리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량의 소모성 부품 같은 경우에는 파트존에서 구매를 하시고요. 엔진 오일이나 각종 오일류들은 인터넷에서 해당 차량에 맞는, 보통 BMW 차량에 맞다고 인증받은 오일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가성비 맞는 오일류를 잘 찾으셔서 공입나라에서 정비와 수리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부담이 엄청 크진 않으실 겁니다. 저 또한 현재 그렇게 타고 있고요. 다만 정말 유의해야 될 부분은 사고 수리에 관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차 책임이 100%인 경우에야 그나마 괜찮겠지만, 사고가 발생 시 수리비가 비싸게 나올 수뿐이 없으며 내 책임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될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할증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운전석 옆구리를 받치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몇 달 전에 있었는데요. 정식 서비스 센터 협력 업체를 통해서 판금 및 도색 작업, 그리고 운전석 도어 레치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대략 18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카닥이나 사설업체에 맡기면 훨씬 더 저렴하게 맡겨줄 수 있지만, 도색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장 같은 경우에는 변색이나 그 퀄리티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정식 협력 업체에 맡긴 편이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고,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가 책임이
아무래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또 판단도 있어서 정식 협력업체에 맡겼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100대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수리비 부담이나 보험료 할증 같은 경우에 부담은 없어서 감사하게도 잘 처리를 할 수 있었고, 해당 수리에 대한 수리 비용을 감안해 보면 사고 발생 시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차든 국산차든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없는 운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차량은 고질병으로 누유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구매를 꺼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전 차주가 차량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정말 차량의 상태가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요. 차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판단하거나 점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중고차 딜러분에게 직접 차를 매입하거나 또는 그런 딜러분을 통해서 구매 대행을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엔카에 수많은 차량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엔카 진단이 없는 차보다 있는 차를 고르는 게 차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엔카 진단이 먼저 된 차량들을 분류를 해놓고 그 차량들을 중에서 중고차 딜러분과 함께 골라서 차를 구매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부산카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분이시죠. 구독자 수 제법 많은 이분께 연락해서 해당 업체 실장님과 동행하여 차량 상태를 저 대신 점검해 주시고 컨디션이 좋은 걸 확인해 주셔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 잔고장이나 아무런 말썽 없이 소모품 위주의 정비를 하며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비슷한 방법으로 차량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은 정말 차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계시고 정말 많이 알고 계세요. 내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조금 습득한 어줍잖은 차량 지식으로 괜히 구매하러 가서 차 이것저것 확인하면서 뭐 침수가 어떠니, 이거는 누유가 어떠니 막 이런 거 따지면 딜러분이 속으로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그렇게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는 게 저의 중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차량 구매 시에는 함께 구매 대행으로 동행해 주신 부산카 업체의 실장님께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제 차를 판매하시던 딜러분의 말씀도 동일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많은 영상을 뒤져본 결과 저의 견해로 봐도 이 BMW F10 5 시리즈 차량은 우선 전 차주가 관리를 잘 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정말 큰 고장, 아니 잔고장 없이 높은 만족감과 함께 운행할 수 있는 차량임이 확실합니다. 정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아무래도 중고차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고를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우선일 것이고요. 또한 본인이 정보를 좀 찾아서 차량 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국산차든 수입차든 동일한 부분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겠죠. 이 영상을 보고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차량 가격의 정비비까지 예산을 잘 짜서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 앞으로 자동차에 관한 각종 정보와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차를 어떻게 운행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시리즈물 비슷한 컨텐츠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갈 건데요. 중고 BMW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실제 차주가 전해드리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